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여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권 주자들이 강 의원의 자진 사퇴에 대해서 의견 차이를 드러내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강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김상일 정치평론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정치권 이슈를 좀 다뤄보기 전에 이 얘기부터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미국 측에서 스콘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을 이유로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통상협의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관세 부과 시한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어서요. 상당히 좀 갑작스러운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의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가정을 해가지고 다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뭐 구윤철 장관 제가 좀 연락을 해봤는데 편지에서 굉장히 급작스러운 일정이 생겼다, 예.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일정은 순탄하게 지금 뭐 조율 중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것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협상에 저쪽에서 나올 것 같냐라고 했더니 편지에 미안하다고 했으니 미안한 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정서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압박을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까지 그 가정 시나리오에 다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그런 것을 미국 측에 드러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답을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정부에서는 뭐 미국 측이 다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 사과 의사를 표명해 왔다 뭐 이런 거예요. 네, 또 직접 통화를 20일 전쯤에 네.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그때 투자와 구매와 안보를 엮어서 패키지 딜로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 이후에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8월 1일부터 뭐 25% 관세 부과한다고 알려져는 있지만 이번에 2+2 회담이 협의가 불발된 건 미국 측 사정에 의한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래도 그 전에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2+2는 안 되지만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하고는 만나게 돼 있고 우리 여항구 통상교수본부장하고 그쪽에 제이미슨 그리어 네. 미 무역 대표부 대표하고는 만나기로 돼 있으니까 긴밀하게 협조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약간 분위기가 좀 그래요. 위성락 실장이 며칠 전에 미국 갔을 때 마코 루비오를 못 만나고 왔습니다. 못 만나고 왔고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첫 통화를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통화가 안 돼서 일본하고 첫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전례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위기감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치밀한 대안을 준비해서 성사를 시켜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분석도 들어봤으니까요. 이 상황은 이제 앞으로 계속 전개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의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논란 끝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났습니다만 이튿날인 오늘도 여지는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까지 필요한 사안이다 라면서 윤리위에 제소를 했는데 강 의원의 결단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이제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만 내부에서는 엄호 기조를 유지했던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여야의 발언을 듣고 저희가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여론에 대한 것들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에는 뭐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진이 이어지면서 야당이 기세를 올리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요. 여의도 정치판에서 보좌관에게 행패 부리고 갑질하는 의원이 어디 강선우 의원 한 사람뿐이겠냐. 그러면서 당직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집단 학위를 받고 스스로 탈당했다가 재입당한 의원은 없었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풀이가 나오던데요. 좀 이 발언 좀 어떤 성격의 발언이었을까요? 문맥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번에 강선우 의원 사태를 겪으면서 가슴이 뜨끔뜨끔한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보좌진이라는 게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고 의원들도 그렇고 보좌진들도 똑같은 한계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많았거든요. 예. 이번에 이걸로 해서 이제 그 관행이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는 계기가 될 걸로 보이는데 다만 홍준표 전 시장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요즘 계속 국민의힘만 걷어찹니다. 이게 강선우 의원 사태는 사실 기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평론 메시지를 내고 평론 정치를 하면서도 또 총구는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그 당에서 많은 혜택을 본 분이 지도자의 한 분이었던 분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정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어른답게 국정 걱정 좀 하시고 민생 걱정 좀 하시면 어떨까요? 지나간 끄트머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총질해야 되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어른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들은 것처럼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 후보자 윤리위 제소 방침을 밝혔고 또 여당은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퇴 이후에도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야당 입장에서는 윤리 제소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사실은 갑질이라는 것은 다른 불법적인 사안보다 훨씬 위중하고 엄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보통 갑질이 불거지면 공직 못 나갑니다. 그런데 이 강선우 의원은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도 사실은 거짓 해명했잖아요. 그것도 밝혀졌고 그 이후에 갑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하고 성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청문회 때도 보면요. 그 사과를 해야 될 당사자들에 대한 얘기는 쏙 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만 넘기면 되겠다는 식으로 악의 눈물 비슷한 걸 보였는데 이번에 SNS를 통해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도 또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 어린 성찰이라 보기 힘들고요. 제가 볼 때 이런 정도의 멘탈을 가지고 심성을 가진 분이라면 공직에 있는 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과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원칙적 대응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게 여전히 이어지다 보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지켜보세요? 야당은요 여기서 좀 멈추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본인들이 한 것과의 형평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강선우 후보자를 이렇게 당 내의 기득권의 요구에 의해서 용산이 그 부담을 져주다가 마지막에 이게 그렇게 되면은 관성에 의해서도 쭉 가게 돼 있는데 권력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민심이 확인되자 어쨌든 이 관성에도 불구하고 이걸 끊어냈잖아요. 그러면 훨씬 훌륭한 절대 우위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그리고 강선우 의원을 의원직까지 뭐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요. 자, 똑같이 윤석열 피고가 한 행위를 보세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대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이야기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우리 당도 그런 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부의 동지들끼리의 이해관계나 갈등이나 이런 부족함,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를 못한 걸 결론적으로는 바른 방향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바른 방향으로 결론도 못 내고 있으면서 이 강선우 의원직까지 박탈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가 너무 망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를 재건해야 되는데 그 재건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또 파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여야는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야당이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아, 강선우 그 후보자의 결단이 늦었다는 게 되게 아쉽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주기를 집권 여당이니까 바라고 이 차제에 그 청문회 관련한 제도를 정리해서 그 후보자에 대한 일관된 도덕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제안을 한다 네. 해가지고 협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했다면 훨씬 더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강선우 의원을 공격함으로써 자기들이 이익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런 문제가 없어야죠. 없는 상태에서 이익을 보려고 해야죠. 근데 자기들 거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남의 것만 지적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한번 윤석열 그 피고가 했던 사과, 강선우 후보도 원인에 대한 사과는 안 했고 결과에 대한 사과만 했듯이 윤석열 그 피고도 그 계엄, 불법 계엄 이후에 결과에 대한 사과만 했지 원인에 대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이 훨씬 더 큰 거는 지적도 안 합니까?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지금 과도하다. 차라리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집권 여당의 잘못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인정하면서 새롭게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만들자라고 제안하는 게 전 낫다고 봅니다. 예. 두 분의 평론을 들어봤고요. 이렇게 여야의 다른 반응도 짚어봤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강선우 의원의 그 자진 사퇴를 두고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후보의 시각차인데 일단 박찬대 후보는 결단에 감사하다고 말한 반면에 정청래 후보는 동지란 이기든 지든 함께하고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인간 강선우를 인간적으로 위로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선우 후보에 대한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에 대한 시각차를 좀 드러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두고 민주당 당권과 좀 연관을 시키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 박찬대 후보가 17분 전에 강선우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리기 17분 전에 아마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했다고 예. 해서 박찬대 후보가 역시 이재명 대통령 명심에 정통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네. 그리고 그게 그 명심에 정통한 후보라면 아무래도 남아있는 경선 일정에서 뭔가 덕을 보지 않겠느냐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중신이라면 17분 전에 얘기할 게 아니라 2, 3일 전에 민심을 보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대통령님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죠. 예. 그러니까 오로지 주파수를 이재명 대통령한테 맞춰 있는 분이니까 그나마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알고 바로 직전에 그걸 알고서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요. 지금 제가 볼 때 그 민주당의 선거인단의 구성 권리당원이 55%, 네. 대의원이 15%, 총 70% 아닙니까? 국민 여론조사 30%를 30%, 빼고 네. 가더라도 70%인데 그 70%의 강성민주당 지지층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명심보다는 자기들의 이해를 쌓아안고 가는 강성 지도자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벌어지고 이미 이루어진 그 경선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에서 지속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명심 논란은 제가 볼 때 그 아주 미미하게 영향을 미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 분석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친명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잖아요. 자 지금 상황이 흘러가면 용산의 결단으로 강선우 후보자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내에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대를 맸잖아요. 그리고
민심에 부응하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이거는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지도자의 결단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누가 더 친명이죠? 예? 당연히 박찬대 후보가 용산의 부담과 대통령의 부담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친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친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친주류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강선우 후보를 감싸지만, 자, 동지는 약자인 동지도 있고 기득권자인 동지도 있습니다. 근데 기득권자의 동지만 어려울 때 함께 하고, 그다음 이기든 지든 함께 갑니까? 이게 내부의 문제예요. 바깥 국민의힘과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 내부에서 약자인 보좌진의 그럼 상처와 아픔은 그러면 그냥 그 뭐 도구화하고 활용 수단화하고 이런 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게 진보 정당의 가치에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이거는 기득권 카르텔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고 친주류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논란이 시작되면은요, 과거에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발언들이 다시 부각이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 친명이고 정말 대통령과 정권의 미래 그리고 당의 미래를 생각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번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민심과 대통령의 어떤 고민을 자신의 결단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리더십, 지도자의 어떤 덕목은 저는 인정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너무 다른 분석을 해주셔서요. 혹시 뭐 짧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우리도 사람입니다. 평론을 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또 그렇죠. 정파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반대로 결론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재미도 있고요. 나중에 한번 열어보면 당연히 알겠죠. 다음 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나올지. 지금 그 시인을 해주신 게 뭐냐면 국민의힘은 정청래 당대표가 되기를 굉장히 바란다. 호불호로 따지면은 정청래 후보를 훨씬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호감을 표시하신 건 무슨 의미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기를 정말 바란다. 그래야만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 걸 시인하신 거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저희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 살펴볼게요. 김문수,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의원에 이어서 주진우 의원도 오늘 오전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여부를 고심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이로써 좀 출마가 예상됐던 대권 주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새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전당대회 판세가 복잡해졌다라는 반응도 나오던데, 어떻게 이 흐름이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일단 그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많이 나오셨으니까 그 전당대회 자체는 흥행이라든가 흥행적 요소가 부과된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특히 당의 그 근본 혁신을 주장하는 주장들이 이제 수면 위로 분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당대회 과정 자체가 혁신 논쟁으로 갈 수 있는 건강성을 갖고 있다. 이 점은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의 관전평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강의 싸움, 이게 리턴 매치가 돼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재현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뭐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함으로 해서 사실은 대진표가 좀 기울어진 거는 맞고요. 특정 후보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른 여러 후보들이 한 후보를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판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견제받는 후보가 당의 미래 비전이라든가 혁신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놔야 될 절박성이 더 강해지는 그런 판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대로라면 최종 승자의 득표율이 얼마나 될까 하는 데 관심이 갈 정도로 분위기 자체 흐름은 잡혔고요. 쏠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밖에서 보고 계시는 이 판의 좀 핵심 변수 뭐라고 보세요? 저는 변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가 변수였다고 보는데,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변수가 많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건전한 야당을 우리 국민이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 극우 야당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이 건전하고 잘해야 긴장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국민을 향해서 경쟁하려는 그런 어떤 요구라든가 자기 절제라든가 자기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게 강화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만약에 김문수 전 후보가 나와서 이 전대에 뛰어들면은요, 이게 이 기존의 찬탄 반탄 이거에서 반탄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치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탄의 목소리로 여야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국민의힘의 개혁이라는 거는 엄청 요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봤어요. 왜? 지난번엔 졌지만 요번에 이기면 그 자체가 변화의 그 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종소리가 울려 퍼져야 우리가 변했구나. 지난번에는 김문수를 선출했는데 요번에 한동훈을 선출했구나 우리가. 그래 우리가 변하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 같이 스스로 확인했구나. 이게 될 텐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판단이 저는 옳았을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요. 지방선거에 지면은 또 물러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근들의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은 혁신 경쟁이 내부의 갈등의 주 어젠다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지더라도요 그렇게 큰 책임을 묻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갈등 요소가 그런 부분들을 다 덮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와는 정치적인 판단이 상당히 달라서 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당대표 예비후보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김문수 당대표 예비후보가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하던 중에 담금주를 벌이는 과정에서 술 한잔 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술 한잔 하면 좋겠는데. 예? 술은 멀쩡한데 버리려고. 이 술은 먹어도 되겠구만. 예. 김문수 당대표 예비 후보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이게 이제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하던 중에 담금주를 버리면서 한 말인데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거에서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해에 의해서 이 상황에 대한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현장에 가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는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현장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는 정치적으로 보여주러 온 것이다라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돼버렸다. 저는 이렇게 비판을 드릴 수밖에 없고 다른 기득권에 해당하는 지도자들, 내지 정치 지도자들 아니면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현장에 가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거기에 아픔의 감수성을 발휘해야 되고 거기에 현장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 어려움에 공감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공감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하고는 해주셨네요. 정반대로 해석하시네요. 예, 오늘 반대인 게 아니, 뭐, 많군요. 네. 말씀 중에 그 당금주 문제가 나오고 술 한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공격 포인트라고 잡아서 벌떼처럼 일어나는데요. 저 전체를 보세요. 저게 뭐냐면 그 수재를 당한 분들의 가구 라든가 뭐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네. 채우는 과정에서 보니까 멀쩡한 걸 버려야 되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마대자루 얘기도 하셨고 장화도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버려야 되냐? 당금주도 애써서 담아놓는데 멀쩡한데 이거 버려야 되냐? 이 뜻이지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즐겨 마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분은 평생 절약이 몸에 배인 분이거든요. 아껴 쓰고 절약하고 이게 몸에 배인 분이 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한 얘기를 갖다가 술을 꼭 집어내갖고 특히 뭐 민주당의 뭐 대변인이란 분이 그걸 갖고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 눈에는 저렇게 보이는구나. 어찌 내 눈하고 저렇게 정반대로 보시지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그 수재민들이 워낙 절박하니까
저런 말씀도 뭔가 좀 허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고요. 아마 이걸 겪으면서 김문수 후보가 아마 조금 더 조심을 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는.